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학습법으로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잘하게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의 저는 영어 전문 강사이자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3대 문법 중에 하나인 관사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관사 더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의와 다르게 정관사 더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드려 마치 원어민처럼 암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관사 더를 사용하실 수 있게 오랫동안 원어민에게 물어보고 일본 학자, 영국 학자, 미국 학자가 쓴 책을 연구하면서 만든 소중한 강의입니다. 앞으로 있을 관사 3부작 마지막 편인 무관사까지 들어주시면 관사를 마스터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관사, 학교에서 배운 관사.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관사를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 가산명사의 단수형은 부정명사 어원을 붙여라. 일단 가산명사가 모르시는 분들은 못하겠죠? 두 번째, 사물을 특정해서 말할 때는 정관사 더를 붙여라. 그럼 언제 사물이 특정해지는 걸까요? 그것을 그동안 학교든 한국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불가산 명사에는 어원을 붙이지 말아라. 단순히 이 세 가지 이런 문법적인 설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어민처럼 관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들이 관사를 사용하는 방법, 그 원리를 통해서 관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의 정의. 관사는 명사 앞에 첨가되어 명사의 특성을 한정하는 요소입니다. 관사가 비유하자면 귀걸이나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일까요? 아니면 옷일까요? 원어민에게 물어본다면 액세서리가 아니라 옷입니다. 옷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어 원어민들에게 명사 앞에 관사는 필수적인 요소로 꼭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원어민들이 관사를 학교에서 배울 때 관사를 쓰지 않은 학생에게 이 명사가 알몸으로 있네, 빨리 옷을 입혀줘야지 라고 가르친다고 원어민에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관사의 중요성. 관사가 왜 중요한지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관사를 쓰십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어렵고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여깁니다. 원어민들은 관사를 통해서 하자,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고 또 듣는 사람은 그 관사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법 요소로 사용합니다. 관사의 종류. 부정관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나와 상대방이 모르는 불특정한 같은 종류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인 명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부정관사 어원을 사용합니다. 정관사는 범위가 정해져 나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특정한 바로 그 명사를 나타낼 때는 더를 명사 앞에 씁니다. 세 번째, 무관사는 물질명사, 추상명사처럼 형태가 없는 명사나 고유명사에 어나 더와 같은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것을 무관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관사는 두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걸 붙이거나 이걸 붙일 수 있지만 안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사는 세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명사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붙일까 고민하셔야 되고 영어를 듣거나 읽는다면 여기 나온 관사가 이런 관사가 나왔으니까 화자의 의도는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관사. 정관사는 비중으로 봤을 때 부정관사하고 정관사 중에 정관사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관사 중에 중요한 요소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관사가 사용되는 곳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씁니다. 두 번째, 정관사. 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에도 쓸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정관사의 특징은 정관사를 쓰는 순간 그 명사는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다 쓰입니다. 즉 정관사의 근본 의미는 특별한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인 책도 특별할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인 물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이렇게 단수의 부정관사가 온다면 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 복수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수도 특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관사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하시면 원어민처럼 정관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 특정한 것. 두 번째, 나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 즉 결론적으로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는 정관사를 씁니다. 첫 번째, 바로 앞에 언급한 명사인 경우 나는 책이 있다. 너는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아니? 이 책은 바로 앞에 언급된 책이기 때문에 특정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어라고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관사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책은 뭘까요? 어떤 책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불특정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은 I have a book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 책이 할 때 do you know where 다음에 그 책, 더북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이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유일한 게 있어요. 그러면 특정해졌잖아요. 누구나 아는 거니까. 당연히 덜을 쓰겠죠. 나는 달을 좋아하고 해는 싫어한다. I like 달일 땐 특정하니까 더, 해일 때도 더 써.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사 뒤에 형용사구나 형용사절로 수식을 받는 명사일 때, 즉 명사가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식, 꾸밈을 받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특정해지잖아요. 특별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그냥 수도란 단어가 단독으로 나오면 캐피털이지만 이 수도는 지금 어떤 수도죠? 한국의 수도라고, 이 한국에라는 형용사로 수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서울 is 더가 붙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책을 줄게. 이것도 그냥 책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책이에요. 아버지가 사준 책은 딱 하나, 딱 그거 정해져 있잖아. 특정하잖아. 이렇게 형용사절이 꾸며줄 때도 그냥 책이 아니라 더북이 되죠. 왜냐면 특정하게 바꿔줬으니까요. 네 번째, 형용사의 최상급 서수 only, same, next가 붙은 경우 이거 붙는 수가 특별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예쁜 여자가 있다. 미스코리아 중에 1, 2, 3 나오면 1등이 가장 예쁜 여자고요. 그 다음에 서수, 달리기 시합을 했더니 1, 2, 3등이 들어왔어요. 얘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특정해져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일한 애, 같은 애, 다음 거 이런 거는 특별하게 만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덜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장 키가 크다, 가장 키가 큰 최상급이기 때문에 최상급 앞에는 특정하니까 더가 붙습니다. 다섯 번째, 그 장소 상황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명사인 경우. 화장실이 어디 있죠? 내가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화장실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아무 화장실일까요? 아니죠. 그 식당에 있는 화장실. 그러면 주인은 우리 식당에 있는 화장실 물어보는구나. 한국말에 그런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장소와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딘지 특정한 장소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때는 특정한 거가 되니까 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더, 특별한 화장실을.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버스 정류장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의도하는 건 뭐죠? 분당 쪽이었다면 분당에 있는 곳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이 근처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의미하겠구나 생각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내가 더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얘가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특정한 걸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냥 버스 정류장을 말해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를 붙인 것도 아니고 덜을 붙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불특정한 걸 물어보는 건지 특정한 걸 물어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짜증난다고 외국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Could you show me the way? 왜 더일까요? 그냥 길이 아니라 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저 앞에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이 형용사구에. 이것도 특별했으니까 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너랑 나랑 내가 물어봤을 때 네가 알고 있는 가까운 그 특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가 붙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 이미 얘기했던 주제. 난 가구를 옮기는 힘들었다. 전에 만났을 때 이미 둘이 나 이사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가구 옮기는 힘들더라. 그러면 전에 만났을 때 자기가 이사할 때 가구가 큰 게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얘기했던 거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때 그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때는 I had a hard time carrying the furniture가 되는 것입니다. 7번부터가 어렵습니다. 7번,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 때, 즉 나라 이름이나 군도, 산맥, 팀명일 때는 덜을 쓴다. 예를 들어 나는 미국에 있다라고 했어요.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할 때는 관사가 없습니다. 한국도 코리아라고 할 때는 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씁니다. 더 US라고 쓰죠. 스테이츠가 주고 유나이티드, 주들의 연합, 여러 개의 주가 연합돼서 통합돼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 여러 개가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있다 할 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는 필리핀을 나타낼 때 더 필리핀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여러 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그 섬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 이루다 해서 더 필리핀즈.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더 네덜란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키 산맥, 산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산은 고유명사라고 하지만 산맥은 산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산맥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를 붙여서 산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맥은 여러 개의 산이 합쳐지기 때문에 복수형을 씁니다. 나는 뉴욕 양키스를 좋아해. 뉴욕 양키스가
여러 명의 팀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뉴욕 야키스라는 팀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팀을 의미할 때도 덜을 붙이고 복수형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비틀즈라는 복수형이 들어가는 게 팀원들의 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틀즈, 또 롤링스톤즈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합쳐져서 하나의 팀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덜을 붙입니다. 8번, 대치되어 구별할 수 있을 때. 구별한다는 건 특정한다는 거죠. 좌우나 방위, 동서남북,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일 때는 대치가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 있고 우리가 왼쪽, 오른쪽은 누구나 알고 있고 왼쪽, 오른쪽이 상호 대치가 돼서 분명해집니다. 왼쪽, 오른쪽 구별되잖아요. 구별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대치됐기 때문에 덜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냥 아침에 운동한다. 아침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딱 구별돼 있고 누구나 아침이 언제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치되고 그럴 때는 덜을 붙입니다. 그래서 she works out in the morning. 과거에는 과거도 현재, 미래 딱 구별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대치되니까 이렇게 There was a court in the past라고 과거에 덜을 붙이는 거고 북쪽, 북쪽도 누가 봐도 북쪽 어딘지 알고요. 동서남북이라고 딱 대치되어 정해진 개념일 때는 덜을 씁니다. 왜? 특정하니까요. 근본 의미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북쪽에 소나무가 왔다. 북쪽에는 이렇게 in the north라고 특정하니까 덜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처음과 끝의 구간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진 거 특정화됐겠죠?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강이나 사막, 터널, 해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 강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정해져 있죠. 한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과 끝이 딱 구별되어지도록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특정하기 때문에 덜을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막도, 사하라 사막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하라 사막에 처음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있어서 구별시켜 놓은 곳은 특정하기 때문에 더. 터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과 끝 지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특정하게 터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덜을 붙이고 해협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협이다. 즉 처음과 끝이 있어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다 덜을 붙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있다. 나일강도 강이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there is 더가 붙는 겁니다. 더 나일 in is. 그리고 한국에 남산 터널이 있다. 남산 터널도 구간이 정해져 있죠. 처음과 끝. 그래서 이렇게 더가 붙는 것이고 사하라 사막도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라고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호수는 어떨까요? 호수는 처음과 끝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일 때는 덜 쓰지 않고 그냥 교유명사 취급해서 무관사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산종호수, 루이즈 호수 같은 경우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1번, 단위에 붙일 때. 단위는 우리가 뭔가를 세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봐도 똑같이 미터가 얼마큼인지 다 알고 있는 특정한 단위입니다. 즉, 특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덜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터로 줄을 샀다. We bought the rope. 더 미러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은 월 단위로 월 단위도 누가 봐도 알죠. 며칠이 월인지 그럴 때도 더 먼스라고 덜을 붙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정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사는 원리를 모르면 어렵지만 그냥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땐 덜 쓴다. 이 한 가지 원리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덜을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부작 중 부정관사, 무관사 강의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관사를 마스터하셔서 영어 고수가 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